회식 자리 다 같이 건배를 외친 후 술을 마신다. 자자, 다들 원샷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마셔서 언제 취하나? 어? 아니, 혜원 씨, 뭐야? 술 안 마실 거야? 네, 몸이 좀 안 좋아요. 나도 몸이 안 좋아. 월요일부터 출장 다녀와서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었어. 매일 야근에 외근에. 여기서 나보다 더 피곤한 사람 있어? 자, 마셔. 마셔. 다음에 마실게요. 오늘은 정말 머리가 아파서. 아무튼 여자들은 꼭 이래요. 밖에서는 남자들이랑 3차, 4차까지 가면서 회식만 했다 하면 술을 끊더라. 재미없어. 시커먼 남자들끼리 술 먹으려니까 재미가 없네. 알았어. 그럼 대신 사이다라도 마시면 되겠네. 그치? 자, 거국적으로 다 같이 러브샷 한번 합시다. 저는 빼고 남자분들끼리 하세요. 또 그런다. 남자들끼리 무슨 재미로 하냐니까. 그리고 혜원씨, 저번에는 다 같이 러브샷도 잘하고 그러더니 오늘따라 정말 왜 그래? 좀 예민한 그런 날인가? 원래도 싫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죠. 혜원씨 좋아서 한 거든 아니든 우린 모를 수밖에 없잖아.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성희롱이다 뭐다 이런 걸로 문제 삼을 게 없기다. 우린 혜원씨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몰랐으니까. 안 그래? 피해자가 거부 표현을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정답은 X. 거부 의사 표시는 성희롱의 판단 여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희롱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주말에는 집에서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평일은 대부분은 아마 직장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내가 고르고 싶은 대로 고를 수도 없죠. 성격이 잘 맞지 않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동료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사건은 계속 발생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가 하는 행동은 괜찮겠지. 우리 동료들은 다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죠. 또 머리로는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희롱은 하는 사람에게는 의도적일 수도 혹은 재미일 수도 또 농담일 수도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따라서 매년 한 번씩 성희롱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스스로를 차분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 이 직장 내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여야 할 직장 안에서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쾌감과 또 혐오감을 줍니다. 만약 다른 동료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굴욕감은 훨씬 심할 수 있겠죠. 또 일을 하는 환경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성희롱이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히게 되는 것이죠.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정도에 준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손을 어루만진다거나 불필요하게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주무른다거나 음담패설과 같은 언어적인 성희롱 같은 경우는 흔히 가벼운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성폭행이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는 가벼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벼운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마치 피해자의 고통마저도 가벼운 행위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과연 가벼울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인 성희롱을 당하는 것 역시 성추행만큼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손이나 어깨를 만지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내가 이걸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죠. 특히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는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딱 한 번 성희롱 피해를 입었어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가벼운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벼운 폭력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행위자는 어떨까요?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징계나 처벌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해고나 파면 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 사회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 행위자라는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역시 직장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성희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경제적인 손실과 성희롱 행위자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가 되면 행위자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겠죠.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이 돼서 징계를 받게 된 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고 타 부서로 발령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이 사람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아서 부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평소 성적인 운동을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식에서 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건너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동하게 된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보내지 마라 이렇게 회사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한 부서에서 항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납니다. 혹시 내가 일하는 부서로 오게 될까 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도 안 된다. 사실 성적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한번 박힌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성희롱은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가 각각의 후유증을 겪습니다. 즉 관련된 사람 모두가 피해와 손실을 보고 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 환경의 악화가 경제적인 손실까지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조직 분위기, 특히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곧 업무 능률과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행위자와 함께 있는 것이 신경이 쓰이다 보니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하고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결근이나 병가를 내는 피해 직원도 있겠고요. 심한 경우는 이직이나 퇴사를 결심하는데 이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이 발생한 기업이나 혹은 기관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죠. 성희롱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불매운동까지 당했던 회사도 있었으니까요. 성희롱 사건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거나 혹은 사람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소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과 또 노력의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성희롱은 정말 백해무익하죠. 따라서 기업에서는 성희롱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하고 또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행위자 또 기업 모두에게 각각 그에 해당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잠시 잊고 있었던 내용은 없었는지, 또 혹시 내가 몰랐던 사실은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본다는 생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